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를 시작하는데 오늘 아주 또 생글생글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화진선녀 이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화진선녀가 연예인들 유튜브에 또 맞아요. 재미를 붙여서 찌양님이랑 파트리샤님 만났고, 딘딘님 만나고, 이번에 미주님까지 만나고 왔어요. 이게 소문이 나는지 다들 어디서 연락처를 아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하는 내가 진짜 여기는 너무 나가보고 싶다. 나가서 내가 이분의 점을 꼭 봐주고 싶다 하는 연예인이 있다면은? 저는 아무래도 빅뱅 세대다 보니까 그 집대성 요즘 너무 나가고 싶어요. 오. 세븐틴 같은. 그거는 약간 점 봐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사심 채우는 것 같은데. 아예 겸사겸사. 겸사겸사. 자, 어쨌든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힐링을 해야죠. 공포로 귀를 힐링을 좀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라윤이가 왔으니까 역대급 사연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저도 보내주신 분 사연을 좀 미리 읽어봤는데 일단은 소름이 한 2번 돋았습니다. 사연만으로도요? 네. 뭐지? 벌써 긴장돼요. 네. 감히 좀 얘기해보자면은 올 여름에 가장 역대급인 사연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예요? 오, 저 너무 긴장돼요. 빨리. 하지만 그 전에 역대급 사연 전에 간단하게 몸풀기로 짧은 사연을 하나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보내주신 분의 성함을 편의상 보연 씨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재밌고 오싹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일이 뭔가 귀신을 목격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항상 듣기만 했는데 저희 엄마가 몇 가지 일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짧지만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연을 제보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보연님의 어머니가 2016년도에 직접 겪으신 일입니다. 당시에 어머니는 전라도 쪽에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매년 어떤 행사에 스텝으로 일을 좀 하셨대요. 매년이요? 매년. 그래서 가가지고 진행을 돕고 이런 스텝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그 행사에 이미 몇 년째 이제 스텝 일을 돕고 계시다 보니까 2014년, 2015년 그리고 당시인 2016년도에도 참여를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 행사는 전라도가 아닌 경기도권에서 열리는 행사였던 터라서 전라도에 계시는 스텝들이 다 같이 차를 대절을 해서 차를 타고 경기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행사를 하고 숙소에서 자고 다음날 행사를 진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네요. 맞아요. 참고로 숙소는 이 주최 측에서 제공을 해줬었는데 약간 호텔이긴 하지만 모텔 같은 호텔이라고 적혀있지만 모텔 같은 그런 곳이었고 주최 측에 아는 분이 운영을 하시는 곳으로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매년 주최 측에서는 그곳을 이제 숙소로 잡아가지고 한 층을 다 빌려서 그 스태프분들이 머무를 수 있게 해줬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몇 년째 그 행사에 참여했던 터라서 이제는 숙소마저도 너무 익숙해 하셨었는데 그렇게 행사가 끝나고 밤 11시가 넘어서 숙소에 다 같이 도착을 했는데 그 전체 층을 거의 다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똑같은 방에서 주무시다 보니까 그럼 이번에도 702호인가? 왜냐면 702호에서 계속 이제 하셨으니까 그래서 702호로 배정됐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끝방인 708호로 배정이 돼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왜 이 호수를 정확하게 기억하냐면은 어머니가 그 팔자를 보니까 팔이 약간 행운의 숫자, 약간 중국에서는 또 부를 상징하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이거 뭔가 느낌이 좋은데? 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그 숙소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 층에 있는 방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그 전에 머물렀던 702호나 708호는 크기라든지 안의 구성도 거의 다 똑같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싱글 침대 2개에 추가로 침구 세트가 하나 더 구석에 놓여져 있더래요. 예비용으로. 그쵸. 근데 708호에만. 8호에만. 그래서 어머니도
702호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 방은 3명이 머무를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크기는 702호랑 똑같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방은 2명씩 배정이 되다 보니까 굳이 그걸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침대에서 이제 주무시기로 하셨는데 숙소에 도착해서 씻고 나오니까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고 행사 일정이 되게 빡빡해서 다음날 새벽 5시에 곧바로 그 다음날 행사를 준비해야 됐기에 어머니는 얼른 씻고 누우셨다고 합니다. 그 나란히 있는 싱글 베드 중에서 어머니는 이제 창문 쪽에서 주무시고 같이 온 스텝으로 도와주는 언니, 친한 언니분은 그 문 쪽에서 주무셨대요. 그렇게 녹초가 되어서 잠에 빠져들었는데 갑자기 새벽 어머니가 스르르 잠에 깨면서 눈이 저절로 떠졌대요. 근데 그 순간 바로 어머니의 눈 앞에 우리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럼 눈 앞에 또렷한 형상은 아니지만 어떤 여자가 바로 위 천장 벽을 타고 쓱 내려오더니 어머니의 몸 위로 그대로 올라타서는 엄마의 양 손목을 그 손으로 잡고 이 여자애가 그리고 하체도 움직일 수 없게 자신의 온몸으로 강하게 짓눌렀다고 합니다. 그대로 가위에 눌리신 거예요? 맞아요. 그 모습이 자세히 보이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머니 느낌으로는 이 여자애가 뭔가 웃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순간 기분이 굉장히 찝찝하고 소름이 싹 돋았지만 어머니가 평소 성격이 완전 기존세에다가 이런 것도 크게 안 무서워하시는 분이래요. 보통은 아니시긴 하네요. 게다가 잠에 워낙 예민한 분이라 평소에도 이 새벽에 보현님이 깨우거나 하면 화내고 혼내시고 그러신 분인데 내일 막 행사가 있는데 안 그래도 빨리 자야 되는데 막 이런 게 뭔가 오고 하다 보니까 내일 행사 망치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순간 짜증이 엄청 났다고 합니다. 그 가위 눌리는 와중에 짜증이 나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도 어머니가 느끼기에는 얘가 뭔가 나한테 해를 가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얘 나한테 장난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드셨대요. 어쨌든 빨리 자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속으로 마음속으로 귀신한테 욕을 엄청나게 하시면서 이제 귀신이 자신의 팔을 양쪽을 강하게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뿌리쳐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몸은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았고 아무리 깨어나려고 해도 그 여자의 무게는 너무 무거워서 어머니를 완전 꽉 잡고서 아예 놨질 않더래. 그래서 어머니가 막 계속 발버둥을 치는데 그 순간 어머니를 짓누르는 그 여자 귀신 바로 옆에서 같이 방을 썼던 언니라는 분 있잖아요. 그 언니가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어머니를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시더래요. 이게 그 언니가 갑자기 등장을 하신 거예요? 아예? 어머니의 시야에서 갑자기 옆에서 쓱 등장하시더니 자신을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이 어머니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그 언니한테 언니 나 좀 깨워줘. 나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 얘 때문에. 언니 빨리! 라고 소리를 치는데 당연히 입에서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는 동안 그 언니라는 분은 계속 긴가민가 이 어머니를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고 갸우뚱하시면서 어둠 속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대요. 너무 답답해진 어머니는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온몸을 거의 발악하다시피 발버둥을 쳤고 어머니 손을 꽉 붙잡고 있던 그 귀신과 엄청난 기싸움을 그때 벌리다가 이 귀신이 살짝 이제 힘이 빠졌는지 순간 한쪽 손이 딱 풀려지면서 그 순간 가위에서 풀리면서 그 꿈 같은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새벽 내내 엄청 귀신이랑 기싸움을 아예. 그쵸.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 눈앞에서 그 언니라는 분이 어머니를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더래. 진짜 상태가 안 좋아 보였나 보다, 그분도.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도 뭔가 이상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언니가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깬 이 어머니를 보고 언니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야? 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이거를 다 얘기하게 되면은 또 자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언니 내일 얘기해 줄게. 오늘은 같이 자자. 라고 하면서 그 작은 싱글 베드에서 두 분이 함께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 언니분도 워낙
어머니랑 친한 사이다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겠다고 해주셨대요. 그렇게 다음날에 어머니는 그 언니분께 새벽에 겪었던 그 일을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자는데 너가 계속 옆에서 하고 앓는 소리를 내길래 내가 일어나가지고 뭐지? 어디 아픈가? 왜 그러지? 하고 쳐다보는데 네가 갑자기 눈을 뜨더라고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와, 자는 중간에 그치 가위에 눌리면 입이 안 떨어지니까 근데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으면 육안으로 그게 보일 정도예요? 그렇게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왜 그런 이상한 일을 겪었지?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너무 피곤했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잊고 있던 작년의 기억이 쓱 났다고 합니다. 작년에? 바로 어머니의 또 다른 지인 A씨와 B씨가 겪었던 일을 당시에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난 거야. A씨는 2014년도에 행사를 참여했던 다른 방을 썼던 지인이었는데 숙소에서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다 같이 모여갖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얼굴이 잠을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너무 피곤해 쩔어 계셨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A씨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A분이 말도 마. 새벽에 누가 자꾸 뛰어다녀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여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위층에서 누가 이렇게 막 뛰어다녔나? 아니면 옆에서 누가 뛰어다녔나?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어떻게든 자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도대체 누가 그렇게 뛰어다녔어? 누구야?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당연히 어머니와 다른 일행들은 무슨 소리냐 다들 골아 떨어졌는데 누가 새벽에 그렇게 뛰어다녔다는 거냐 다들 기절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그러면은 우리 층 사람들이 아닌가?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나 보다 라고 했는데 엘베 버튼은 7층까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머문 방이 꼭대기였었어요. 그럼 위층에 아무도 없었던 거잖아요. 위는 그냥 옥상이었대. 헐. A씨는 당시에 자신들이 머문 방이 옥상이라는 걸 알고선 당황해 하시더니 그냥 너무 피곤해서 밖에서 들린 소리에 내가 좀 예민하게 이거를 방 안에서 들렸다라고 착각을 했나 보다 라고 넘겼는데 당시에 그 분이 들었던 소리는 그냥 단순히 한 명이 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우다다다다닥 하고 뛰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리는 그런 소리였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5년에는 A분은 그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고 B라는 분이 엄마 지인이에요. 그분도 B라는 분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A가 머문 방에서 지내게 되셨대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똑같은 말을 당시 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B는 A라는 분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전혀 얘기를 들은 게 없는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B분은 이런 일이 작년에 있었다는 걸 모르고 다음날 아니 누가 우다다다 달리더라고 새벽 내내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 이 소리를 한 거지. 같은 말을 한 거네요? 네. 어머니는 이 기억이 순간 나가지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A와 B를 만나서 혹시 그때 머문 방이 어디였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708호. 그럼 그 방에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네요? 심지어 A, B 두 분 다 창문 쪽 침대에서 주무셨대요. 같은 침대. 와, 대박이다. 그제야 어머니는 다른 방에는 전혀 없는 추가 침구가 왜 유일하게 그 방에만 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싹 들면서 가위를 눌리거나 이상현상이 있으면 바닥에 깔고 자라고 저걸 저렇게 뒀구나. 그 층에 다른 방에는 아무것도 그게 없는데 딱 그 방에만 그게 있었대. 추가 침구가. 지금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컴플레인을 걸었으면 추가 침구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정도면 방을 판매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이 겪었길래 이렇게 숙소에서 미리 침구까지 한 세트 더 그 방에 두었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소름이 돋았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진짜 무섭긴 한데 저는 계속 놀라웠던 게 일반인이시잖아요, 어머니가. 근데 진짜 치열하게 귀신이랑 기싸움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이 한 방에서 이상형상을 겪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708호의 창가 쪽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왜 꼭 거기일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는 사연 들었을 때 일단은 창가 쪽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기서 약간 돌아가신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 옥상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그 창가 쪽과 뭔가 연결이 돼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 왜냐면 정작 어머니랑 같이 주무셨던 그 언니라는 분은 아무것도 못 느꼈잖아. 맞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벽에서 이렇게 맞아. 스며들듯이. 맞아. 맞네. 그러니까 위에 천장에서 슥 하고 내려와서 그대로 몸을 이렇게 눌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요 방의 창가나 아니면 그 바로 위에 옥상에서 그 가까운 데서 뭔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와.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몸풀기인 거잖아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귀가 좀 풀렸나요? 저는 되게 흥미롭게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몸풀기라.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귀가 좀 풀린 것 같으니 오늘 준비한 역대급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신기하게 이 사연자분과 어머니와 또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채널 애청자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유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유추가 안 되게 부탁드려요. 이 일? 자,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은서님이 대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어머니는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은서님 역시 어머니의 일을 이어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게 됐대요. 하지만 자격증 따는 게 우리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역시 처음부터 바로 시험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일이 진짜 너의 적성에 맞는지 한번 일을 좀 배워보고 그때 결정해도 안 늦다라고 해주셨대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은서님은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니 부동산에 출근도 해서 월급도 조금 받으면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무실 위치 특성상 대학교도 근처에 있고 또 주변에 사무실들도 많다 보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월세부터 시작해서 상가까지 다 맡고 하느라 꽤나 바쁜 편이었는데 은서님은 그 부동산의 다른 실장님과 함께 손님이 오면은 커피도 내드리고 서류 정리도 하고 어머니와 같이 매물 소개도 또 따라 나서면서 일을 익히기 시작했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동산 일 특성상 우리도 왜 부동산 갈 때 나 오늘 바로 계약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안 가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매물을 많이 봐야 맞는 걸 찾으니까. 좀 그냥 대부분은 알아보러 오시는 정도로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후에 사무실을 아예 그 따님과 실장님한테 맡겨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나오셔가지고 봐주시거나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따님이라고 바로 이렇게 꽂는 것보단 밑바닥부터 잘 가르쳐 주신 거네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날도 사무실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는데 웬 젊은 청년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더래. 그래서 원래는 이 상담을 실장님이 하지만 그때는 은서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일을 배울 때라서 은서님이 그 젊은 남자분을 직접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남자분은 1년 정도 자취할 만한 곳을 찾고 있다 라고 하면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는 이 정도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은서님은 빠르게 몇 군데를 추린 후에 그 젊은 남자분과 함께 집을 보러 가게 됐는데 보통 젊은 남자분들은 조금 이런 니즈나 이런 게 여자분보다는 좀 덜 까다롭고 조금 더 빠르게 결정을 하시는 편이래.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여자분들은 치안도 봐야 되고 막 동네도 봐야 되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아유 눕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러시니까. 그분은 특이하게 한 4-5군데의 집을 보여줬는데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집은 없나요? 섬세하신 분인가 그냥? 그래서 이 연서님도 이 정도면 많이 보여준 건데 어디를 더 보여줘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무실에 있는 실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지금 볼만한 매물이 더 없냐? 라고 물어봤는데 실장님이 방금 그 남자분 혼자 살 거래? 그러면은 엊그제 급하게 나온 집 있는데 근데 공동 중개긴 한데 거기 한번 보여줘 볼래?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주소지를 받아보니 그 근방에 있는 복층 오피스텔이었다고 합니다. 멀지 않으니까 온 김에 확 보고 가면 좋긴 하겠네요. 그렇게 그 남자분과 함께 그 오피스텔을 보러 갔는데 마침 또 신기하게 기존 세입자도 젊은 남자분이셨고 좋은 직장으로 이직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 나가게 되는 거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셨대요. 그 손님 역시도 이전 집을 봤을 때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좀 만족해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남자분은 하루 정도 고민을 좀 더 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이제 헤어지게 된 후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당시 은서님은 매우 열정적일 때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분한테 자신의 연락처를 그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알려달라는 식으로 연락처를 알려줬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그 남자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저 그 오피스텔 계약할게요. 그래도 자기 혼자 힘으로 계약을 따낸 거네요. 자신이 소개해준 매물이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고 무엇보다 그때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엄마가 인센티브 같은 거를 좀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가지고 너무 신이 났던 은서님은 곧바로 안방으로 달려가서 엄마 내가 오늘 손님 방 보여드렸는데 그분 계약한다고 문자 왔어요. 가계약금도 지금 입금하셨고 내일 부동산으로 다시 오시기로 하셨어요. 라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또한 매우 뿌듯해 하시면서 아유 그래 잘했다 고생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월세면 뭐 학교 근방에 자취방이야? 뭐 어디 뭐 파인빌? 뭐 아니면 하나빌라? 라고 엄마가 얘기하셨고 은서님이 아니요 그 신신 오피스텔이요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표정이 싹 굳더래. 신신 오피스텔? 1302호? 네네 맞아요. 실장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바로 봤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어머니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혹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라고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냥 넘기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지? 왜냐면 그전 세입자도 좋은 일로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은서님이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어머니가 평소에 이 공동중개를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그 집이 이제 공동중개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좀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그때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동중개는 어쩌면 피가 또 나눠지기도 하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따님이 처음 따낸 거니까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무사히 계약은 진행이 됐대요. 은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자신이 다 따낸 계약이다 보니까 뿌듯한 마음으로 그날 이제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들어오는 중에 문 앞에서 김 실장 그 집 왜 했어? 무슨 소리 들으려고? 아니 은선이가 급하게 찾아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진짜로 계약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실장님과 어머니가 대화하는 얘기가 얼핏 들렸대요. 그 말은 공동중개 때문은 아닌 문제가 또 따로 있나 보네요. 두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심상치가 않았고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은서님도 이후에 실장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실장님은 이걸 너한테 말해도 되나? 라고 고민을 한참을 하시더니 어차피 은선이 너도 이 일을 하게 되면 알게 될 일이라면서 사실은 그 집에서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다. 자살을 했던 오피스텔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소개를 시켜준 거고 실장이 실장님은 은선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거 몰라? 하루에 수십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잖아. 집을 중개하다 보면은 그런 집들 엄청 많아. 너도 앞으로 이 일 하게 될 텐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 집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은 중개할 수 있는 집들이 얼마 없어. 근데 이해는 가는데 너무 찝찝하긴 하겠다. 네. 근데 어머니는 왜 저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좀 그러신 게 있지. 공동중개라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단순하게 공동중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났고 은서님 역시도 찜찜하긴 했지만 실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다시 일에 집중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2달쯤 지난 어느 날, 그날은 날이 엄청 추워가지고 길거리에 사람들도 거의 없고 실장님마저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다면서 안 나오시는 바람에 은서님 혼자 사무실에 있어야 했던 굉장히 썰렁하고 조용한 날이었는데, 오전 일찍 이제 부동산 문을 열고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울렸다고 합니다. 혹시 이 집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남자분이신 거예요? 네. 헐. 바로 은서님이 계약했던 그 남자 세입자였대요. 그리고 그날 바로 그 남자는 은서님네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을 열고 들어오는 그 젊은 남자분을 보고 은서님이 속으로 하고 놀랬대. 왜요?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래도 꽤 훤칠한 훈남이었는데 불과 2달 동안 남자분이 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 얼굴도 너무 안 좋고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2달 만에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뭐가 있긴 있나 보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냥 사람 자체가 되게 수척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 남자분은 최대한 빨리 집을 내놓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은서님은 근데 그 집을 관리하는 부동산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남자는 이미 그 집을 관리하는 부동산에도 연락을 해봤다고, 관리해주는 부동산 측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은 문제 없다, 그러니까 공실만 생기지만 않게만 해달라라고 했다면서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상태다.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그걸 다 혼자 알아보고 연락을 해요? 그쵸. 이미 다 알아보고 온 거야. 그래서 은서님도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은 집은 내놔 보겠다라고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뭔가 계속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집을 빨리 빼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모습이 뭔가 자꾸 쫓기는 사람처럼 되게 불안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은서님이 그 남자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1년 정도 이 살 생각으로 들어오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세입자는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저 절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원래는 저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은선 실장님이 저 신경 많이 써주셔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 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은서님이 그 남자분한테 들었던 내용을 제가 그 남자분의 시점으로 다시 구성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김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사실 그 집에서 혼자 산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반 동거 비슷하게 지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한가할 때는 그 집에 와서 지내는 일이 많았었는데, 여자친구가 평소에도 가위에도 종종 눌리고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뭐 이상한 것도 좀 보고 그랬었는데, 그 집에 오면서부터 그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약간 여자친구분이 귀문이 좀 열려 있으신 분이신가 보네. 맞아요. 근데 사건은 여자친구가 그 집에 처음 놀러와서 자게 된 그날부터 바로 시작이 됐었대요. 당시 집이 작다 보니까 1층에 바닥에 누워있으면은 입구 현관과 그 옆에 붙어있는 작은 부엌까지 그냥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여자친구가 그때 김 씨와 함께 1층 창가 쪽에 붙어서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새벽에 스르륵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몇 시인지 보려고 핸드폰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저쪽에 부엌 쪽에 현관 쪽으로 거기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여자친구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지만 그 부엌 앞이 화장실 문이 또 있었기에 남자친구인가 보다, 화장실 가려고 저기 서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소름이 쫙 돋더래. 왜냐면은 김 씨는 남자니까 짧은 머리잖아요. 근데 서 있는 그 존재는 머리카락이 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보신 거네요.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서 있더래. 오, 여자친구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옆에 자고 있던 남자친구인 김 씨를 흔들어 깨우면서 오빠, 쟤네 누구야? 쟤네 누구야? 라고 속삭이듯이 물어봤대요. 근데 남자친구는 마치 기절한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고 마음이 급해진 여자친구는 더 세게 흔들면서 오빠, 쟤네 누구냐니까? 쟤네 누구야? 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여자친구의 의도와는 달리 점점 더 커지면서 마치 집 전체에 메아리 치듯 울려댔지만 그게 이상하다고 당시에 못 느끼는 여자친구는 더 큰 목소리로 쟤네 누구야? 오빠, 쟤네 누구야? 라고 했고 그 순간 남자친구가 이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것처럼 인상을 탁 찌푸리길래 여자친구는 얼른 그 오빠한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그 존재가 있는 쪽으로 쳐다보는 그 순간 그 긴 머리카락의 존재들이 바로 여자친구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심지어 여자친구 말을 따라하고 있더래. 쟤네 누구야? 쟤네 누구야? 그걸 따라하고 있었대. 여자친구는 숨이 멎는 것처럼 너무 깜짝 놀라면서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고 그제야 악몽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보니 불 꺼진 집안에 바로 옆에 남자친구는 너무나도 평온히 자고 있더래요. 고개를 돌려가지고 부엌 쪽을 바라보니까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보였는데 그 존재들만 없더래. 아니, 근데 첫날이라고 했잖아요. 첫날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생생하고 소름 돋는 이 악몽 같은 꿈에 여자친구는 새벽에 남자친구인 김 씨를 깨워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여자친구가 원래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악몽을 꿨나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제 그 2달 중에 이제 시작이었대요. 당시에 김 씨는 출근을 하고 여자친구는 오프라서 홀로 그 집에 남아있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날에 유독 이상한 경험을 여자친구가 많이 했었대. 분명 집안에는 자신 혼자만 있는데 이상하게 이 좁은 집안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대요. 여자친구가 잠잘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잘 느끼시는 분이구나. 근데 복층이다 보니까 왜 우리 복층이 또 좀 약간 무섭죠. 네. 그런 게 있는데 특이하게도 여자친구는 화장실에서 그런 증상을 많이 느꼈는데 볼일을 보고 있을 때가 제일 심했대요. 그래서 화장실이 좁다 보니까 변기에 앉으면 바로 옆이 화장실 문이었는데 조용히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은 닫힌 문 밖으로 그러니까 집 안에 누군가가 돌아다닌다라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었고 심지어 뭔가 약간 이런 부시럭거리는 소리까지 들리고 그릇이 작게 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던가 발걸음 소리 같은 게 들린다거나 인기척이 자꾸만 들려서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앉아있다가도 이 정도면 진짜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싶어서 얼른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문 밖으로 나가볼 정도로. 근데 그게 반복이 돼버리면은 사람 진짜 미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매번 나갈 때마다 문 밖은 고요하게 아무도 당연히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겠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 문 살짝 틀어져 있어서 밑이 살짝 떠 있었대요. 틈 같은 게. 네. 근데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은 순간 그 틈새로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거를 본 적이 있는 거죠?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은 그 밑에 틈으로 까만 그림자 같은 게 지나간 걸 보신 거지. 진짜 뭐가 있나 거기에? 여자친구는 김 씨한테 계속해서 여기 이상하다. 이 집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여기 뭔가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 씨는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김 씨가 혼자 그 집에 또 남아있는 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이 집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낡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렇게 예민한가 보다 라고 그때는 생각했었대요. 그리고 이게 집이 또 오래되다 보면은 왜 우리 이런 벽 같은 데서도 오래된 집들은 약간
뚝뚝뚝 소리 같은 게 좀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도 당시에는 이게 뭔가 그런 소리도 나기도 하고 또 층간소음 때문에 뭔가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를 여자친구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겪는 증상은 나날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일상에서 뭐가 보이고 들리면은 진짜 사람들도 미치고, 근데 전 여기서 의문인 게 그 남자분도 엄청 수척해진 거잖아요. 오빠 일어나봐.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 무슨 소리? 여자친구는 새벽에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대화하는 소리가 났다, 옆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라면서 김 씨를 거의 매일 밤마다 계속해서 깨우는 바람에 김 씨 역시 심각한 수면 부족에 시달렸었대요. 근데 진짜 힘들겠다. 이거는 같이 당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둘 다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진선녀가 얘기한 것처럼 김 씨는 직접적으로 뭔가 귀신을 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여자친구가 밤마다 깨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들어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보통 김 씨가 골아떨어지고 여자친구가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날은 여자친구가 피곤했는지 일찍 잠에 들었고 김 씨는 자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오늘은 왠지 좀 편하게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안심을 하면서 잠에 싹 들었는데 오빠 하면서 여자친구의 울붓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깼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몸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울기만 해가지고 일단 여자친구를 진정을 시킨 뒤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자친구가 자는데 어렴풋이 귓가로 어디선가 비웃는 여자들이 웃음소리가 막 들리더래. 자고 있는데 그래서 여자친구가 소름이 싹 돋기 시작하는데 그 소름이 머리 끝에서부터 오는 소름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자친구는 평소에 잘 때 머리카락을 베개 뒤로 넘기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신의 머리맡에서 여러 개의 손들이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슥슥 만지고 있는 기분이 너무 생생하게 들었던 거야. 놀란 여자친구는 그 손들을 피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머리카락을 만지던 한 손이 이 여자친구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더니 도망치지 못하게 방바닥으로 퍽 하게 강하게 내리찍었고 그 알 수 없는 그 여러 개의 손들이 사방으로 튀어나와서 계속해서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는.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계속 이렇게? 그래서 놀란 여자친구가 그 끔찍한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발악을 하면 할수록 그 여러 개의 손들은 점차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세게 되게 거칠게 만지면서 나중에는 세게 당기고 머리채를 잡는 것처럼 쥐어뜯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발 속으로 살려달라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비웃는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여자친구는 이제 속으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뭐라도 다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의 한쪽 귓가 바로 옆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불면서 집에 가 라고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탁 들렸대요. 그리고 번쩍 눈을 뜨는 거야. 가위에 깨자마자 여자친구는 곧바로 김 씨를 흔들어 깨운 거였고 너무 놀라서 몸까지 떨면서 이제 울음이 터진 거였지. 집에 가라는 거는 이 여자친구가 방해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여자친구는 도저히 이 집에서 있을 수가 없다면서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었고 결국 김 씨는 여자친구를 진정시킨 다음에 그 아침 일찍 여자친구를 본집으로 보내고 나서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들을 해가지고 은서님한테까지 찾아왔던 거지. 저 지금 자꾸 땀이 나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왜 여자친구만 자꾸 괴롭힘을 당하고 일단 2달의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너무 공포스럽긴 할 것 같아요, 진짜. 김 씨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집을 내놓는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원래는 여자친구와도 절대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 은서님한테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라면서 자신도 이 집에 오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가 그런 걸 자꾸 겪으니까 수면 부족 때문에 지금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진 상태라서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리고 제가 이 수면 부족에 자꾸 시달렸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새벽마다 자꾸 저를 깨워가지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자친구랑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자친구가 저를 깨운 게 많이 없었더라고요. 저는 거의 매일 밤마다 여자친구가 오빠, 오빠 하면서 저를 깨운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자친구는 심각한 날만 저를 깨웠던 거고 평소에는 그냥 혼자 놀라서 일어났다가 바로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자친구 오빠 오빠 깨운 거는 여자친구가 몇 번 없으면 귀신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서 김 씨는 그럼 여태까지 저를 깨운 건 다 뭐였을까요? 라고 하셨대요.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은 은서님은 일단은 비밀로 하겠다, 알겠다 라고 한 다음에 김 씨를 보낸 다음에 심각한 이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 어머니께 이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하다고 생각했지만 안 그래도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찜찜해 하셨던 분이라 괜히 스트레스만 더 받으실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고 대신 실장님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귀신 얘기는 못 하다 보니까 실장님 그 1302호 집 나가고 싶다고 내놓고 싶다고 하셨는데 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실장님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걔 귀신 봤대? 라고 되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 실장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은서님이 깜짝 놀래하자 실장님은 어머 그 얘기가 진짠가 보네. 그러면 다 아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왜 그 집 소개시켜줬냐고.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나서 듣게 된 이 집의 비밀은, 이 집은 주변의 부동산 사람들은 사실 다 알고 있었지만 모두 쉬쉬거리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2년간 6명이 넘게 뛰쳐나간 집이래. 6명의 다 다른 사람들이? 못 살고 다 뛰쳐나간 집으로 유명했는데 대부분은 1년은커녕 반년은커녕 진짜 몇 달만 살다가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갔지만 집 위치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금방 새로운 세입자로 채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집 처음 계약할 때 젊은 남자분이 사셨다 했잖아. 근데 그 왜 나간다고 했었죠? 좋은 곳에 취업하게 돼가지고 잘 돼서 나간다고. 맞아요. 좋은 직장으로 이제 이직이 돼서 급하게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장님이 나중에 다른 부동산에 또 실장님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잘리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가게 된 거였고. 아,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잘리게 돼서. 그리고 그 전전 세입자도 남자분이셨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그 집에서 약간 극단적인 시도를 그때 해가지고 그 집에서 나가게 된 거였고, 그 이전 세입자도 그 집에 들어오고 나서 집에서 자꾸만 귀신을 본다, 뭔가 있는 것 같다, 몸이 자꾸 아프다, 내가 이유 없이 다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사를 간 거였대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애군들이 막 들어오는 집이었던 거네요. 네. 근데 특이한 게 남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곧 알게 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집에서 살던 젊은 여자분이 스스로, 왜 아까 시장님 여기서 누가 죽었다 했잖아. 그 돌아가신 분이 젊은 여자분이었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괴롭히는 소리, 비웃는 소리, 여자 귀신 관련된 거를 그렇게 본 거구나. 그리고 그 젊은 여자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집에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겼던 거야.
다들 오래 못 살고 나가거나 귀신을 보거나 이상한 경험을 하거나 했던 거죠. 어머, 안 가고 거기 매여 있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들 사이에서도 워낙 이제는 그런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이 집이 조금 특이했던 게 부동산 중개인들 사이에서도 그 집만 갔다 오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거나 자잘한 접촉사고가 난다거나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중개인들 사이에서도 저 집은 좀 맡기가 좀 꺼림칙해 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은서님의 어머니도 웬만하면 그 집은 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그 집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보여줬던 거야. 근데 얼마나 맺힌 한 같은 게 많으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막 안 좋은 일들이 다 생길까요? 그쵸. 그래서 은서님은 실장님한테 그러면은 그때 여자분이 그 집에서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셔가지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귀신을 봤던 걸까요? 근데 그 김씨 여자친구는 여러 명을 봤다고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실장님이 맞다 거기 자매가 동반 자살했었어. 오! 그래서 처음에 둘? 그 여자친구가 진짜 제대로 봤던 거지. 와, 소름 돋아. 은서님은 그 순간 이분이 이런 귀신이나 미신 이런 걸 안 믿는데도 온몸에 미친 듯이 소름이 그때 끼쳤대요. 근데 왜 저는 좀 또 궁금한 게 화장실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서 있는 걸 처음에 봤고 거기서 더 유독 심하게 느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 근방에서 죽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안 적어주셨긴 했는데 나도 지금 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신기하게 우리 원래 보통 복층 귀신들은 보통은 복층에서 귀신 봤다는 분들은 뭔가 그 계단이나 난간에서 많이 보시거든. 맞아요. 유독. 근데 맞아 이 집은 특이하게 이 여자친구분이 화장실 쪽에서 지금 자꾸 보고 계시네. 너무 무서운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다 알게 된 이상 새로운 세입자를 모르는 척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 씨를 계속 그 집에서 살 수도 없고 어려움에 빠진 은서님은 결국 어머니한테 이 모든 걸 진지하게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터라 또 이제 일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에 한숨만 푹푹 쉬시면서 은서님한테는 손을 떼라 라고 하신 뒤에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 라고 하셨대요. 어머니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자세히는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이제 그때 듣기로는 상대 부동산, 그 집을 관리해주는 부동산과 얘기를 어떻게 좀 해가지고 그 계약을 좀 짧게 조정을 하면서 남은 월세를 어머니가 조금 부담을 조금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남자분을 그 집에서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좀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지어주셔서 다행이긴 하네. 근데 그 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은서님은 이제 김 씨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이후에 들어올 사람에 대한 찝찝함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냥 다시 복학을 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 라고 권유를 해서 그때 학교로 돌아가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일을 안 하시게 됐대요. 어머니가 참 그래도 잘 처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은선심도 저는 실망감이 조금 클 것 같기는 해요. 자기 되게 열정을 불태워서 첫 집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런 집에 또 걸렸고 그러면 어떤 한 집에서 불특정 다수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으면은 그 귀신들이 원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 아닐까요? 그쵸. 엄청 강한 거죠. 이 집에 그런 게 들어오신 분마다 다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분이 이 사연을 쓰시면서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그 집 자체가 월세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월세로 사는 듯하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거기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그리고 질문도 안 그래도 그 자매들은 그럼 계속 그 집에 있는 걸까요? 왜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걸까요? 유독 한 곳에 매여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마다 괴롭히는 게 좀 특이하지 않나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저도 이 사연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자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가 보통 젊은 나이에 가시면 어쨌든 간에 많이 안 좋게 보긴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사고로 가신 게 아니라 또 스스로 가시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안 좋은 게 다 콤보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속에서는 우리가 흔히
한에 맺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처럼 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귀신들은 자기가 살던 공간이나 뭔가 애착을 가졌던 장소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근래에 들었던 가위 눌린 썰이나 이런 거에 전 역대급, 말씀하신 대로 역대급으로 소름 돋긴 했고, 오랜만에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역대급 사연을 맞이해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소름이 자꾸 돋아요, 선생님. 복층에 오래 살았어요, 제가. 가는 집마다 복층을 좀 많이 갔는데, 저도 위에서 누가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거나 가위에 눌렸을 때 뭔가 목이 길게 밑에서 좀 이렇게 빼서 쳐다보는 느낌은 내림받기 전에도 받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느낌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저는 되게 강하게 눌리고 있다라고 보기는 해서 저는 그 점이 엄청 소름 돋았고 진짜 말 그대로 비웃음, 진짜 말 그대로 조롱 하듯이 남자친구분도 타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완전 일단 전 안 살겠습니다. 그 집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자매분이 어떠한 미련이나 한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이승에 대한 그게 강하다 보니까 우리 특정 사람이나 특정 장소에 머무르듯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도 전보다 보면은 이 모든 기운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이 기운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운이 열려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영향을 받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들어오신 분들이 다 받고 있잖아. 그럼 이 집은 그만큼 엄청 세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또 특이한 게 돌아가신 분들이 자매고 남자 손님들이 유독 많이 갔고 여자친구한테 집에 가. 맞아. 만약에 여자친구가 거기서 무섭다고 더 이상 남자친구 집에 방문을 안 하고 남자친구가 혼자 그 공간에 오랫동안 있었으면 저는 진짜 또 무슨 일이 또 나지 않았을까 엄청 염려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바로 같이 나오게 돼가지고. 그 여자친구분이 조금 신기가 있으셔서 이걸 빨리 잘 캐치한 것 같은데 네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이전 사람들은 뭔가 직장에서 잘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김 씨는 큰 타격은 없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발견한 거지. 근데 얘기한 대로 여자친구가 없이 이분이 혼자 사셨다면은 자기가 어떤 귀신에 홀렸다거나 빙의된 것도 모르고 그 집에서 계속 오래 있었을 거고 그러면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 직장이 됐든 건강이 됐든 금전이 됐든 이런 거에도 손해가 생겼을 수는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또 질문 써주신 게 당시 실장님의 말에 의하면은 중개만 하고 하도 아프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그럴 수가 있나요? 과몰입일 수도 있지만 저 역시도 그날 그 집을 보여주고 온 날에 퇴근 중에 지하철역에서 넘어져서 무릎에 엄청 큰 멍이 들긴 했었대, 그날.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 저희 고속도로가 그런 데에서도 사고 나는 데에서만 유독 많이 나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있으면은 끌어당기는 거나 아무리 곰 같은 사람도 조금은 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왜 우리도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뭐 살다 보면 넘어진다거나 몸이 아픈 날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반복성이거든요. 지금 자꾸 반복적으로 이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 이 집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가 뭐가 귀신을 봤다더라 하면 그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면은 오히려 과몰입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진짜 나에게 맞는 털을 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뭔가가 이상하면 확실히 빨리 나오는 게 안정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어머니는 찝찝한 집은 꼭 문제가 생겨서 웬만하면 잘 안 하시려고 하셨지만 일반 이제 손님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구별을 못 하다 보니까 혹시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는지. 무속인 입장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반인일 때 오히려 자취방을 보러 가거나 할 때 너무 이 집이 마음에 들어도 좀 경계는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약간 너무 마음에 들어. 만약에 벽지가 찢어져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신경 안 쓸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게 엄청 저한테 좋거나 엄청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저는 딱 둘 중에 하나긴 하더라고요.
정말 홀린 듯이 계약을 한다처럼.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도 저는 조금 의심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이제 젊은 사람이거나 이제 막 기운이 피어야 되는 사람일수록 너무 이제 연세가 조금 많이 드신 분들이 모여 계신다거나, 저는 그런 턴은 조금은 피하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나이나 이런 게 모여 있으면은 기운을 조금 끌고 있는 것도 있고, 이 손님이 조금 운에 지장을 받진 않을까 염려되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생동감 있게 나가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활기가 띈 동네를 좀 추천을 해드린다거나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 그게 엄청 사람마다 당연히 세부적으로 조금 디테일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큰 틀에 봤을 때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주변에 너무 이제 꺾이는 운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살아나는 기운이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도 왜 좋은 사람들 있으면은 좋은 사람들 속에 머물러 있으면 또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봐도 사실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근데 제가 막 어쩌고 저쩌고 무슨 방향을 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우리 진짜 집 이사 잘못 들어갔다가 거의 막 몇 년을 고생을 엄청 하신다거나, 내가 막 사업했던 게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뭔가 건강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할 수 있는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함부로 막 이사는 이런 방향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기한테 잘 맞는 터를 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운이 괜찮으면은 그 터도 괜찮은데 안에서 고를 수 있고, 내 운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집도 신기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오늘은 이렇게 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봤고요. 또 오랜만에 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아유, 빨리 호야를 만지세요. 뭐야. 이거 만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아래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은 아주 소정의 또 요즘 선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 보내주시면서 아래에다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열심히 또 선물을 또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요. 아래에 선물 받고 싶습니다 해주시면은 채택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주소랑 그런 걸 받아서 또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래 메일로 많이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라연이도 앞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